인터뷰 같은 거 하면 이제 어디는 16억, 17억 이러는데 연남동에도 120평짜리 카페다 보니 월세도 계속 나가고 직원분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가니까 16억 8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모두가 힘들었는데 했을 때 이게 보편적으로 적용된 어떤 원리나 본질적인 게 분명히 있다. 출판사 필름 클라우디아 대표, 그리고 연남동 홍대 합정 카페를 운영하시는 당신은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여러 가지 책도 쓰신 우리 대표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출판과 카페 연관성이라는 게 좀 있어요? 네, 이제 카페 왜 차렸냐가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출판사를 먼저 하다가 카페를 성수동에서 차렸었어요. 그것도 이제 말아먹긴 했거든요. 그거 말아먹고 이제 다시 연남동으로 와서 차린 건데 보통 분들이 책 제목을 보고 사지 출판사를 보고 책을 사진 않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문학동네, 뭐 민음사 이런 유명한 출판사들 말고 필름 출판사라고 했을 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브랜딩을 할까라고 하면 사람이 물리적으로 가장 영감을 많이 받는 게 저도 그렇지만 공간이라고 생각했고 고깃집이나 이런 게 출판이랑 연결되기보단 카페나 원천이나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출판이랑 이제 카페를 연결시켰고요. 결국에 출판 브랜딩을 좀 위해서 카페가 됐는데 카페가 또 잘 돼서 결국은 출판을 해보니까 공부할 곳이 필요하니까 카페를 했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출판사 차렸을 때 제가 이제 무자본으로 하다 보니까 사무실도 없고 뭐 미팅 다닐 때도 없고 눈치 보면서 이제 카페에서 막 미팅도 하고 작업도 하고 했는데 그런 영향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출판이랑 카페 뭐가 더 잘 돼요? 둘 다 비슷비슷합니다. 카페도 꽤 되고 출판도 이제 쌓아놓은 게 한 8년 정도 되다 보니까 비슷하고 이제 베스트셀러 있으면 출판이 좀 더 잘 되고요. 카페는 이제 지속 단골층이 많아가지고 카페의 매력은 뭐? 공간 자체에서 주는 울림이나 예를 들어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음악 같은 것도 집에서 듣는 거랑 카페에서 들을 때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간 자체에 엄청나게 영감을 많이 받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페어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뭐 중국집이었던 곳에서 제가 이제 막 개조를 하고 바꾸고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막 글도 쓰시고 데이트도 하고 막 선도 보고 막 여러 가지 활동들 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는 게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때 적자가 15억이라고요? 인터뷰 같은 거 하면 이제 어디는 16억, 17억 이러는데 정확하게는 16억 8천 정도 돼요. 이게 딱 하고 생긴 게 아니라 제가 93년생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20 후반이었고 모두가 힘들었는데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남동에도 120평짜리 카페다 보니 월세도 이제 계속 나가고 출판사도 직원분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가니까 월마다 이제 쌓이고 하다 보니 16억 8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적자가 좀 났었습니다. 근데 되게 젊으시네요. 근데 생각보다 얼굴에 비해서는 제가 또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갖고. 최근 출판사를 또 하나 더 차리셨다고. 클라우디아 출판사인데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김다슬 작가님이라고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이 관리된다라는 에세이가 있는데 그 작가님이 내는 결이 원래 기존 필름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래퍼 스윙스님의 책을 또 내신 게 있나봐요. 히트라고 주황색 표지가 있거든요. 제가 연남동에서 이제 카페 공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로 한 3분? 5분 거리에 스윙스 씨가 이제 랠리 포인트라고 카페를 또 하나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나 이런 것들 보니까 삶 자체가 약간 도전이고 동기부여를 엄청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 이건 책으로 내야 되겠다. DM 보내서 그분도 오케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책을 또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시면은 좀 친해지고 하셨겠네요. 친해졌다기보단 말은 이제 하고 그분의 인생 얘기도 많이 듣고 이분이 더 잘 되기를 응원하는 마음을 책장판 나옵니까?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앨범이 더 잘 되길 제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이 나올 때마다 책 판매량 올라가는. 네, 이제 다시 책 마케팅 이제 해야 돼 해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갑니까? 네네네. 그러면 저기 연남동의 카페라면 확실히 이제 젊은 손님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120평의 큰 카페인데 어떤 트렌드를 좀 읽는 편이 있나요? 제가 트렌드를 읽는 감이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질이라는 거에 좀 많이 집중을 했었고 카페에 왜 오지? 그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를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만의 방식들을 좀 많이 집어넣는 편이에요.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좀 힘든데 제가 성공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 뭐 했을 때 비로소 성공이 나온다는 건데 A도 적합한 상태, B도 적합하고 C도 적합하고 D도 적합하고 모든 게 다 적합해야 그나마 성공에 가까워지고 뭐 하나라도 빵이면 결과치가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맛있는데 불친절하면 별로고 바퀴벌레 나오면 더 별로고 모든 게 다 잘해야지 그나마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트렌드보다는 본질에 집중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판사와 카페에 카피라이팅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카피라이팅이 있습니까? 최초에 시작했던 건 에세이 위주로 내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생의 이야기가 영화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술 먹고 이제 택시를 타면은 기사님이랑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내 이야기도 책으로 낼 수 있지 않겠냐, 영화 같지 않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나 인생이 다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책으로 좀 담아내자 해서 이제 필름이라고 출판사 이름을 지었고, 처음에 그런 카피를 이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Have a good time with 하고 이제 블랭크라고 해서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좋은 시간을 보내게끔 만드는 회사를 만들려고 그런 카피를 쓰면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목표는 작은 CJ를 만드시는 거라고 했는데 CJ요? 제일제당? 네, 근데 지금은 약간 품이 많이 떨어지긴 한 것 같은데 제 세대 때는 CJ까지 못 만들 것 같고 그냥 조금 줄여서 작은 CJ를 만들자. CJ가 근데 다 하잖아요. 먹는 거부터 영화라든지 먹고 보고 듣고 마시는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카페에 관련된 거는 유통으로 캐파를 키운다고 해야 될까요? 유통 준비를 해서 이제 원두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크림이 굉장히 유명해요. 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건 더불어서 이제 공명이라는 브랜드가 좀 더 메리트 있도록 주요 거점지마다 크게 출점을 할 계획 갖고 있고, 출판 쪽은 이제 출판사만 운영하려고 하진 않고요. 서점이라든지 영상 쪽 이런 컨텐츠를 차츰차츰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에너지가 아니네요 지금. 연매출 50억을 버는 삶 행복하세요? 행복하죠. 근데 그 50억 이런 숫자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행복과 성취거든요. 그래서 넌 어떤 삶을 살 거야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던 게, 저는 적당한 야망과 높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원했어요. 적당한 야망이라는 게 다 다르겠지만 아까 작은 CJ 정도가 전 적당한 야망이고, 그걸 위해서 성취하는 거에 대해서 전 크게 기쁨과 보람을 느껴서 성취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반대로 다른 개념으로 강아지랑 산책하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예비 와이프랑 맛있는 거 치킨 시켜 먹고 맥주 먹고 이런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게 이제 밸런스가 있는 삶들을 원해서, 그러면서도 일 생각을 안 하냐, 와이프도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같이 일 얘기 엄청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이 전 너무 재밌어서 적당한 야망이랑 높은 행복을 추구하자 해서 인생이 엄청 만족스러운 거지. 개인적으로 누가 더 일을 잘해요? 와이프가 훨씬 더 잘합니다. 건물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많이 배우는 편이에요? 네, 저는 이제 인생도 배우고 사업도 배우고. 만난 지 오래되셨나봐요? 이제 한 2년 좀 넘게 됐습니다. 올해 12월에 결혼합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거예요? 이미 같이 살고 있고. 그럼 이제 곧 바로 아이까지 이제 네. 쭉쭉 하시겠네요. 그럼 성공했다고 체감하는 순간이 있으셨어요? 저는 대전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제 마포구 쪽에 이제 있다 보니까 양화대교랑 성산대교 이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넘어서 왔어요. 근데 서울에 내가 내 차를 끌고 그 다리를 건너는 나의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가끔 성공했다고 느낍니다. 너무 행복해요. 성공한 것 같고. 근데 그게 소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성공하셨다는 체감이 늘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퇴사하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무기력에 빠지거나 번아웃이 왔을 때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작가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록 많이 합니다. 기대를 많이 하면 좀 실망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번아웃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안 될 때나 잘 돼도 약간 불안해져요. 이 생각을 객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안하거나 무기력한 이유들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걱정도 이렇게 보면 이만한데 제가 이 안에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잖아요. 불안함이나 무기력이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에도 머릿속에 있으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고, 기록으로 꺼내서 놓으면 보이니까 이거 왜 내가 불안하지? Why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별거 아니었던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해결책들을 좀 쓰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막상 내려놓고 보면은 별거 아닌 것들이 많으니까. 네네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이후에 삶은 좀 어떻게 바뀌셨어요? 처음에 망하고 막 이랬을 때도 베스트셀러 되고 싶다, 그리고 카페도 1억 매출 넘기고 싶다, 이런 것들을 다 이뤄냈는데 오히려 목표를 성취했을 때 엄청나게 공허함들을 많이 느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행복과 기준들을 저 나름대로 정립을 하게 됐는데, 다들 비슷하겠지만 하루하루 그냥 쌓아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성취라든지 어떤 성과들이 얻어지는 거지, 이게 있다고 해서 인생이 막 한 번에 뒤바뀌진 않는다는 생각이 저는 더 크거든요. 예를 들어 영화 배우들 같은 경우도 수많은 독립영화부터 해가지고 이걸 찍다가 어느 작품 한 개가 터지면서 인생이 바뀐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진 않고 똑같이 자기만의 작품들 열심히 해나가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막 확 바뀌거나 이렇진 않고 역치는 올라가긴 한 것 같아요. 어떤 기준점들이 좀 올라가고 좀 더 잘하고 싶고 잘 해내고 싶은 게 있으니까 높은 기준점들을 점점 갖게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다 보니 하루하루 고통 속에 그러면서 행복을 또 찾아가는.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좋아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숙달의 보편화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든지 숙달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원리나 본질적인 게 분명히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에 운동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막 축구 잘하는 애들이 피구하면 피구도 잘하고 농구하면 또 농구도 잘해요. 약간 재수가 없는 느낌으로 운동 신경도 좋은 것도 한몫하겠지만 걔네들은 그 어떤 원리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카페도 하고 출판도 하고 어느 정도 성과들을 이뤘을 때 그냥 열심히 이제 치열하게 고민해서 한 건데 근데 그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숙달의 어떤 보편화 같은 개념들을 많이 적용하려고 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었고요. 저는 제가 잘하는 것만 하고 잘하는 것만 보여주고 싶어요. 노래방에 가도 차에서는 아이돌 노래까지 다 열심히 노래 연습하지만 노래방에 가면 제가 잘하는 노래만 네, 그러면 이제 노래 좀 한 해로 인식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 어떤 개념들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동의가 되는 게 근육 좋은 사람이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잘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철학적 사고를 보편화를 시켜놓은 상태면 생각하는 힘이 세고 뇌의 힘이 세지니까 그다음부터는 다 드는 게 어렵지 않고 창업 아이템을 선택하는 방법 이거는 필요하니까 창업하시는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인류의 조건 저 책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박문호 박사님이라고 뇌과학자 선생님이 있으세요. 유튜브 인터뷰에서 한 권을 뽑으면 어떤 책이냐 했는데 인류의 조건 이 책을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류의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인류가 전문가 중에서도 대가급 대가들이 갖고 있는 조건이 어떤 것이냐를 봤더니 훔치는 힘, 추진하는 힘, 요약하는 힘, 그다음 뭐 나만의 스타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자기개발 분야인데 단순히 요즘 그냥 느끼는 자기개발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하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좀 유명해졌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했던 게 주관적인 관점이랑 객관적인 관점을 섞으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저도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제가 내렸던 결론은 나만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시장에서 유행하는 거를 겹쳐놓으면 그 교집합이 저는 창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뭐 대만 카스테라가 유행해서 대만 카스테라 따라하면 이게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하잖아요. 근데 나만의 킥을 시장에 겹치면 거기서도 이제 브랜딩이라든지 나만의 스타일들을 갖출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서 창업 아이템을 선택할 때는 내가 어떤 킥을 갖고 있냐, 시장이 어떤 흐름과 유행을 갖고 있냐 이거 교집합을 항상 찾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마케팅적인 그 측면에서 좀 바라보시네요.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마케터더라고요. 다시 무자본 창업을 시작하신다면 또 출판사를 하고 싶으세요? 무자본 창업을 한다고 하면 출판사는 안 하고 싶고 향기? 아니면 좀 감각?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할 수 있는 조향이나 아니면 오감을 좀 충족시켜줄 수 있는 어떤 것들 감각이 발달할수록 행복함을 더 많이 느낀대요. 근데 엄청나게 뭐 예민한 거는 제외하고 예를 들어 오디오도 엄청 싼 거가 있고 엄청 비싼 게 있잖아요. 근데 엄청 비싼 것도 분명히 그 청각적으로 훨씬 더 좋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감을 좀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업이 하고 싶다. 그럼 저도 행복한 삶들을 더 살 수 있을 것 같고 감각이 고도화될수록 비즈니스의 기회가 열리잖아요. 더 촉감이 좋을수록 훨씬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업적인 관점에선 니즈의 시장이 아니라 원치의 시장이 열리니까 샤넬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네, 향기, 촉감, 네, 모피 뭐 이런 느낌, 네네네. 슬라임 뭐 네, 슬라임도 네, 촉각 이런 네. 아드님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확실히 저랑 되게 비슷한 결이면서도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좋아하는 거랑 다른 길을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즐기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통이 되는 거고 사실 뭐 얘기하실 때 행복을 스스로 찾으시려고 지금도 노력하시는 것 중에서 어떤 게 있으세요? 이거는 제가 항상 강연 때도 얘기 많이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감탄하는 거, 행복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순간이고 그게 뭐고 언제고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는 언제 그런지 얘기하고 그거 같이 하는 그런 것들 지금 대화를 하는데 제가 느낀 거는 철학을 하는 사람의 대화인 것 같아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성취가 있는 사람의 법이다. 이게 진짜 철학자의 삶이거든요. 철학자들이 만나갖고 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맨날 만나고 이런 얘기 하면서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고 그런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았던 거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나의 행복과 너의 행복이 맞닿아 있는 지점들을 더 많이 만드는 지점들 빈번하게 만들수록 더 행복에 가까운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엇이든 해내고 싶은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제 책 제목이기도 한데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저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책 홍보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진짜 제가 너무 좋아서 이 인류의 조건에서도 나왔던 게 결국 무엇이든 해내려면 세 가지 힘이 있어야 된다. 훔치는 거, 요약하는 거, 추진하는 거. 훔치라는 거는 비워냈을 때 다른 걸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걸 극단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많이 훔치시고 계속 질문하고 요약하는 힘들을 기르시고 하고 싶은 게 생기시면 꾸준히 미셔서 추진하시고 결국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셔서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다 모방에서 시작해서 창조로 가는. 네, 자기만의 것들을 갖추는. 오늘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